직위가 없어졌습니다. 조직적인 괴롭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중대한 비행을 이유로 해고하려 했습니다. 28년 경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노독 L13324조 장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건의 진술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똑같았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보복의 물결, 계산원이 폭언을 당함, 가해자가 목을 베는 듯한 제스처를 취함, 조직적인 잔혹행위, 법적 조치가 취해짐, 직원이었지만 온라인 사업가가 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 여러분, 제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라파엘이고 52살입니다. 이 영상은 제 첫 번째 영상입니다. 단순한 소개가 아닌 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까지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했습니다. 27년 8개월 동안 우편물과 소포를 배달하며 길과 사람들, 계절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제 직위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근무시간 재배치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해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심리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끊임없는 압박감, 체계적인 경멸과 피로, 결국 소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제게 반응성 불안과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주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우체국에서의 제 미래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배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네, 28년간의 근무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체국은 제 의도를 짐작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했으니 퇴직금이 상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대한 비행을 이유로 저를 해고하려 했습니다. 성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서 말이죠. 징계 보고서는 4가지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회사였습니다. 1년도 더 전에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관리자들은 조사하는 동안 계속해서 대금을 수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구두 지시를 따랐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은 전혀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징계 파일을 급하게 작성하느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프랑스 노동법 제 L13324조는 명확합니다. 고용주가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2개월이 지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 상사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그보다 훨씬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제재제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전에 수거하고 오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회사의 사업장은 매장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로지 창고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지역적인 합의가 제가 해당 배송 경로에 배정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아무런 불만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실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오랫동안 묵인되고 심지어 장려되기까지 했던 관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외딴 마을의 말농장. 이런 관행은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이전 관리자가 시작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전 관리자들처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뿌리 깊은 관용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제 용인했던 것을 오늘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회사 차량에 남겨진 전단지 2묶음. 우편물 트레이를 받치는데 재사용됨. 폐기된 카트에서 회수됨. 다른 배송 경로에서 나온 것이 아님. 예비조사 보고서에 잘못 기재된 내용과 다름. 그것 때문에 저는 자료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기지를 발휘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에서 취한 실용적인 조치였습니다. 두 명의 증인 진술서, 나에게 불리하게 제출됨, 동일함, 단어 하나하나까지 동일함, 표현 방식까지 동일함, 같은 날짜에 작성됨,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작성됨, 메타데이터가 표시된 날짜와 일치하지 않음, 법률상 이는 조작된 증거라고 함, 프랑스 판례는 명확함, 복사하여 붙여넣은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음, 경영진이 동료들에게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 직원은 영수증의 서명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고객은 해당 서명이 본인 서명임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질책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은 허위 병가로 소환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병가 증명서가 사회보장국에 전자적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위변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초 병가 기간은 연장되었습니다. 한 계산원은 구두로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목을 베는 신용을 했다. 사회 공포증이 생겼다. 장기간 병가 후 결국 업무 불능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폭행 당일 매니저는 그녀에게 내일 위스키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동료는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다. 그녀는 3개월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이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 이건 제대로 된 경영이 아니다. 더 이상 이는 제도화된 잔혹행위입니다. 제 근무평가 내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3년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 높은 업무 품질. 2024년 성실하고 매우 전문적인 경찰관. 2025년 성실하고 근면한 경찰관. 28년 동안 단 한 건의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거 사건들을 들춰내어 급하게 징계 기록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듭니다. 저는 2025년 5월 12일에 병가를 냈습니다. 해고 전 면담은 6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증인 진술서는 제가 병가를 내기 10일 5월 2일자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도. 그게 바로 준비입니다. 제가 이 증언을 공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사법 시스템에 회부되었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괴롭힘을 겪고 있거나 겪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는 불의가 너무 많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법 시스템만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설명란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영상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28년간의 경력을 한순간에 지울 순 없잖아요. 52살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은 나 자신을 발견하니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요.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죠.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망이 아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저는 직장인에서 온라인 사업가로 거듭났습니다. 제 웹사이트 트라바일라 도미실에서 제 모든 경험을 공유합니다. 불평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 단계별 튜토리얼,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 및 성장을 위한 실용적인 팁,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운로드 가능한 5권의 무료 전자책, 집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초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맨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인맥도 없이, 전문 교육도 없이, 단지 제 삶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 영상은 제 이야기입니다. 제 진실이에요. 유튜브에서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커리어 전환, 회복 탄력성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이 곧 올라올 예정입니다. 다뤄줬으면 하는 특정 주제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정직함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라파엘.